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캐플라의 움직임은 AC 조인트와 앞쪽의 SC 조인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 그러면 거상과 이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도 전부 다 얘들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SC 조인트입니다. 또 나왔죠. 그럼 얘들이 부착이 될 때 어떻게 부착이 되느냐. 이 작은 관절인데 정말 작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알겠죠. 그러면 한쪽은 컨벡스예요. 볼록한 거. 한쪽은 컨케이브합니다. 얘는 또 한쪽이 컨케이브고 한쪽이 볼록해져.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 탈루스 뼈처럼 이렇게 결합이 딱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결합도 되어 있고 3도의 자유도가 있을 만큼 움직임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 쇄골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만 정말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탈되겠죠. 그러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수많은 인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네요. 인대는 자 뼈와 뼈를 이름 딴 거니까 자 스터넘의 스터너입니다. 클레비큘라 쇄골의 클레비큘라 이걸 합친 거죠. 그래서 SC 조인트가 아니고 이거는 스터너 클레비큘라 리거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캡슐도 다 같이 있죠. 이 뼈와 뼈가 이 전부 다 윤활 관절이기 때문에 캡슐에 다 감싸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캡슐이 감싸져 있고 그쪽에 바깥쪽에 인대도 붙기도 하고 그 내면의 인대들이 얽혀있고 썰혀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머슬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머슬보다 중요한 게 인대예요. 인대와 캡슐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머슬도 움직임을 조절하고 고정을 하는 게 머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인대의 역할, 캡슐의 역할도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대나 캡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걸 보진 않아요. 나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캡슐과 리거먼트의 역할, 이것들과 머슬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럼 사실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뼈와 인대와 근육들인데 캡슐의 연부조직들인데 근육만 봤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주골라나치 위에 인터클레비큘라 리가먼트 사이에 있는 클레비큘라 사이에 있는 리가먼트죠. 이름 보면 다 쉽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들만 제가 한번 찝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토라고 돼 있죠. 코스토는 이게 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립. 이게 이제 코스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코스탈. 이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코스토 클레비큘라는 갈비뼈와 쇄골을 연결시켜주는 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이 쇄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변에 인대들이 많을까? 뭔지 얘기했죠? 뭐냐? 숄더를 움직이는 핵심 키가 클레비클, 쇄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근육이 부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 얘들은 이제 대흉근이 부착하는 이게 내측이 있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서브클레비우스라고 해서 쇄골 하근이라는 근육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볼 거고, 이거는 이제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 스터노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이거 약자잖아요. SCM. 흉쇄유돌근은 이게 이제 흉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클레비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흉골 부분에 있고, 하나는 쇄골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갈래가 나눠지는 겁니다. 흉쇄유돌근은. 이거 제외하고도 뭐, 클레비클 주변에 우리 사각근도 밑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립에 부착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숨 쉴 때, 호흡할 때 문제가 되면은 우리 쇄골 주변의 어떤 근육들을 이완시키거나 릴리즈 시키고 이런 기법들도 있는 이유가 어깨의 어떤 기능 부전, 그리고 호흡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보세요. 3도의 자유도입니다. 세 가지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고요. 거상, 하강, 위로, 아래로 움직여요. 쇄골이. 45도 거상, 10도 하강이 된대요. 하강보다 거상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고 더 많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뭔가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얼굴과 우리 눈과 손과 연결되어 있어서 뼈의 형태가 디자인 됐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팔을 내리는 것보다 그냥 올린 상태에서 뭔가 이제 열매를 채집하거나 이렇게 쥐거나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훨씬 더 범위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도 굉장히 이걸 공감하는 어떤 측입니다. 자, 전인 후인 한 15에서 30도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대요.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쇄골이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앞쪽으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팔을 앞으로 뻗을 때 팔을 앞으로 뻗으면 손만 뻗나요? 스캡이 따라와 주죠. 스캡이 따라와 주면서 이 쇄골도 앞쪽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쇄골을 만지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러면 내 쇄골이 지금 내 손을 밀어내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디프레션은 어때요? 자, 팔을 뒤로 뻗으면 그냥 팔만 가는 게 아니라 쇄골도 뒤로 빠지는 거예요. 스캡도 뒤로 빠지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숄더 컴플렉스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쉽지만 얘가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돼요. 뒤로 회전이 돼요. 회전. 자,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쇄골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쇄골을 이렇게 잡으세요. 꽉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쇄골뼈를 딱 촉지를 하시고요. 견고하게 딱 잡혔죠. 그러면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에서 딱 빠져요. 뼈가 안 잡히죠. 해보십시오. 왜 안 잡히냐? 그럼 쇄골이 팔을 들면 들수록 쇄골이 후방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후방으로 회전이 되지 않으면 팔이 안 들립니다. 맞죠? 그러면 모든 팔 움직임, 프로텍션, 플렉션, 익스텐션, 오버드 로테이션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쇄골이 관여를 안 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쇄골이 이렇게 막 들려요. 이거는 이제 카판지 책에서 이걸 유사하게끔 이 움직임의 어떤 범위 정도를 길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서브클레비오스 머슬입니다. 쇄골 하근. 쇄골 아래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쇄골 하근. 자, 얘들이 그 해부학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빌라이즈 클레비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쇄골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이 근육의 방향을 보면 이 쇄골을 어때요? 이 스터넘 방향으로 끌어당겨주죠. 맞죠? 끌어당겨주면 이 SC 조인트의 결합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압박이 더 잘 되겠죠. 고정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서브클레비오스 머슬의 어떤 역할입니다. 자, 이것들은 그냥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볼록한 관절이 오목한 면에서 오르죠. 그래서 롤 앤 슬라이드가 일어날 때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뒤로 가면 이제 우리 팔꿈치 관절 볼 때는 롤 앤 슬라이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컨벡스 컨케이브 룰 말씀드렸죠. 볼록한 애가 오목한 애 위에서 움직일 때는 구르는 방향이랑 미끄러지는 방향이 반대예요. 근데 이 오목한 애가 얘가 움직이면 반대로 구르는 방향으로 같이 미끄러집니다. 그게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엘리베이션을 하면 쇄골이 올라가게 되면 얘를 잡고 있는 인대 CCL이라는 게 뭐냐면 늑골이랑 쇄골을 연결하는 인대요. 자, 이렇게 또 다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얘들은 어떻습니까? 잡아주고 있죠. 왜 잡아줘야 돼? 얘가 안 잡아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슬라이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대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들은 어때요? SC와 IC는 이완이 되죠. 그러면 이게 흉골이랑 이 클레비큘러랑 잡고 있는 이걸 얘들은 이제 이완되는 거고 반대로 디프레션 될 때는 CCL이 느슨해지고 얘들이 긴장을 하겠죠. 로렌 슬라이드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제 이거는 우리 쉽잖아요, 맞죠? 이 관절이 움직이면 다 이렇게 로렌 슬라이드로 움직인다. 볼록한 애가 움직일 때는 슬라이드와 미끄러지는 방향이 반대. 오목한 애가 움직일 때는 구르는 방향과 미끄러지는 게 같은 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좀 불친절해야 되는데 좀 친절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이제 이거는 후인, 뒤당김. 아까 말했죠? 팔을 이렇게 뒤로 뭔가 물건 잡으면 얘가 뒤로 이제 빠질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뒤로 더 가면 얘가 이제 스트레치 되죠. 스트레치 되고 앞쪽에 있는 인대들. 뒤쪽은 반대로 또 이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의 인대들이 엄청나게 얘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만 얘가 정상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얘들의 뭔가 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여기서 조인트에서 로렌 슬라이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움직임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팁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운동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대상자인데, 막, 선생님 뭐 한 방에 좀 좋아지는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불편하고 하면 제가 그냥 제일 쉽게 처방하는 게 뭐냐면, 이 쇄골을 알려주고, 쇄골 위쪽을, 근육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고 쭉쭉 이렇게 파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긴장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쇄골 아래쪽도 이렇게 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쇄골 주변의 근육들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이런 움직임만 관여를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로. 왜 많은지 이제 알겠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얘들은 막 그 보렌 소켓처럼 그런 관절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작게끔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그냥 조금만 미끌리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연구에서 이런 게 있대요. 여기 얘가 이제 뭐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판이 얘와 이 결합을 하는데 얘가 10%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태화되고 없어지고 이렇대요. 그 정도로. 태화가 되고 없어질 정도면 거의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이런 구조물들이. 근데 그 대신에 봐봐요. 엄청나게 이 많은 인대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CCL이라 합니다. 코라코 클레비큘라 리거먼트 따서 CCL. 코라코 클레비큘라 리거먼트 중에 코노이드 리거먼트, 트레페조이드 리거먼트, 인대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또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어쨌든 얘들은 코라코이드와 포해돌기와 쇄골을 연결시켜주는 애다. 그리고 코라코이드와 견봉을 연결시켜주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 남편, 아내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의 좀 그 보호를 좀 받아야 돼요.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여자들의 그런 섬세함을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남자분 혹시 방광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남자는 이렇게 뭐 아슬아슬해요 항상. 자꾸 모험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누구의 손길입니까? 아내의 손길 이런 거예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알겠죠? AC 조인트는 불안정하지만 아내를 잘 만나면 아내의 손길을 잘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남자분 두 분 계시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인대 같은 좋은 아내를 만나셔야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상완골이죠. 코라코 휴메럴 리거먼트. 이거는 코라코이드와 또 상완골을 연결시켜주는 인대들이 또 있어요. 아, 이 근육보다 인대가 더 많죠, 뭐. 이게 이해해야 될 게. 근데 인대는 다 쉽습니다. 뼈와 뼈를 전부 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엘리베이션, 디프레이션, 어버드 로테이션 이런 거 다 이해했죠? 근데 이 스캐듈라가 자, 이게 스캐듈라라 생각하시고요. 오른손 들고 움직여 보십시오. 안쪽으로.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죠.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게 익스터널. 이런 식으로 스캡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살짝, 살짝. 이렇게. 그리고 틸팅이 돼요. 약간 언테리어 틸팅, 포스티리어 틸팅. 이런 식으로 기울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어덕션, 에이비덕션, 상방회전, 하방회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다 있다고 이런 식으로. 왜 있겠습니까? 원래 립이랑 결합되는 면적이 둥글기 때문에 얘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 여러분들 그 흔들바위 흔들어 보셨죠? 흔들바위. 무슨 산이냐? 그 산에 설악산인가 그 흔들바위 있잖아요. 그럼 걔 보면은 엄청 크다란 돌이 딱 있는데 밀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렇죠? 스캡이 그런 거예요. 이 지지하고 있는 면적이 완전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일치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내측 외측 이렇게 틸팅이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만큼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얘와 관절하고 있는 어떤 그 뼈의 어떤 모양에도 영향을 받고 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근육의 영향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보세요. SC 조인트에서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동축 가로질렀죠. 이거는 뭡니까? 내외축이죠. 내측과 외축을 가로지른 거. 얘는 뭡니까? AP축이죠. 전면과 후면을 가로지른 축. 이렇게 다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캡이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도 앞쪽으로 틸팅도 되는 거고요. 레터럴 틸팅, 언테리어 틸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캡의 미세한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다 근육의 당김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불안정해졌다가 안정해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의 스캡의 움직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어디가 계속 뜨고 어디가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뭔가 떠 있으면 뭔가 떠 있는 반대 방향의 어떤 근육들이 어떤 긴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소리죠. 혹은 떠 있다는 소리는 한쪽은 자꾸 이제 쏠리는 쪽이니까 그 쏠리는 어떤 과긴장을 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근육의 어떤 밸런스들을 이해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ST 조인트, 자, 이 관절에서 이제 움직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상이에요, 거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스캐퓰라 거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SC 조인트에서 여기서 거상이 일어났죠? 거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AC 조인트에서 상방회전이 일어나면 얘가 거상이 아니고 상방회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방회전이 돼야 돼요. 반대로. 이래야지 스캡이 그냥 이 방향으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소리죠. 만약에 거상인데 AC 조인트가 하방회전이 아니라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ST 조인트의 상방회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이만큼 드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엘리베이션 된 거잖아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상방회전과 거상의 공통점은 둘 다 SC 조인트가 관여를 한다라는 거. AC 조인트도 관여를 하고. 근데 AC 조인트는 어때요? 하나는 하방회전, 하나는 상방회전.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거상, 하나는 상방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움직임에 X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움직임의 양이 있겠죠. 뭔가는 더 많이 움직여주고 뭔가는 덜 움직여주는 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캐퓰라 휴메럴 리듬이 얘와 GH 조인트가 2대1의 비율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때 얘들도 사실은 이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 비율적으로 움직임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여할까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겠죠? 그러면 자, 프로트랙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SC 조인트가 앞쪽으로 밀려나갑니다. AC 조인트는 어때요? 약간의 갈비뼈를 타고 갈비뼈의 측면을 타고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 되겠죠. 그러면 팔이 이렇게 가는 거. 스캡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팔 앞을 이렇게 쭉 뽑으면 이 스캡이 약간 갈비뼈를 타고 오잖아요. 이걸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스캡의 프로트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쉽죠? 어렵지 않죠? 스캡은 계속해서 뭡니까? 같은 소리를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해해야 될 내용은 정말 단순합니다. 스캐퓰러 휴메럴 리듬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견부 복합체 5개 뼈는 4가지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유기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게 그냥 핵심이에요. 숄더 컴플렉스에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조금씩 봐보는 거죠. 자, 이제 GH 조인트 봅니다. 관절과 상완관절. 측면에서 받는 이 골도를 싹 반틈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이런 이게 스펀지본이라는 게 보이죠? 스펀지본. 자, 보시면 얘들 보세요. 이 사이사이에 보십시오. 윤활 관절이기 때문에 캡슐로 감싸져 있죠, 전부 다. 이 관절이 전부 다 캡슐로 감싸져 있고, 중요한 건 이 글레노이드 레이브룸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레이브룸 우리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이 헤드가 이 접합할 수 있는 면적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레이브룸이었죠. 어디에서 나왔죠? 아세타블룸에서도 피머 헤드가 결합을 더 할 수 있게끔 아세타블룸에도 레이브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숄더에 가면 또 레이블이 나온다. 그때 또 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얘는 보세요. 얘가 완전 구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세로가 가로보다 훨씬 깁니다. 1.5배 정도 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얘의 길이가 가로보다 훨씬 길죠. 여기도 보면 중간에 축을 기준으로 보면 가로의 길이 점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로는 세로보다 더 짧다 소리. 그러면 세로가 더 길다는 소리는 더 세로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죠. 팔이 더 많이 들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세로 직경이 큰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SC 조인트가 우리 클레비큘이 거상도 하강보다 더 많이 되듯이 GH 조인트도 헤드의 모양이
더 많이 상방으로 움직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착각하는 게 이렇게만 보면 뭔가 하나의 축으로 딱 존재할 것 같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하나의 지점을 기준으로 이 관절이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만에서는 안 나오고요. 카판지 책에 나오면 이 축을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이 축이 하나의 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축이 막,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자, 완전 원형이면 정말 하나도 오차가 없는 정말 완전 동그라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짐볼 있죠? 정상적인 짐볼은 굴리면 그냥 이제 완전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짐볼이 찌그러졌다, 만약에. 타원형으로. 그러면 굴리면 이게 제대로 굴러갑니까? 막, 면적이 다르니까 막, 공이 이상하게 굴러가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해봤을 건데, 폼롤러도 완전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폼롤러 밟고 막 이렇게 걷는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폼롤러가 계속 눌리다 보면 폼롤러가 타원형으로 바뀌어요. 그런 폼롤러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변형이 되거든요, 폼롤러가. 하도 한쪽으로만 눌려서. 그러면 그 폼롤러는 굴르기 하면 안 굴러가요. 구르다가 갑자기 툭 올라가거든요. 맞죠? 완전 원형이 아니니까. 얘도 그래요. 얘가 축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완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원형 같지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다 다르고 이 동그란 것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소리. 그래서 움직이면 그 축은 계속 미세하게 하나의 중심점은 있지만 그 주변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일반 베이직 해부학에서보다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죠.